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사퇴한 건데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 협상에 나서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엔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고 낮에도 찬바람에 서늘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자 58명, 실종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집계되는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룹 FX 출신 설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설리 씨는 큰 인기 속에도 한동안 악성 댓글과 뜬 소문 등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의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했는데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가 전체의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가 커져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임명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장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무부 청사를 나섭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해 35일 만에 사의를 밝힌 조 장관은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 장관은 오후 1시 반쯤 A4 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자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그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송구했지만 소임은 다하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취임 이후 한 달 넘게 밀어붙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온갖 저항에도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자신을 내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오전에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에도 법무부 간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발표 직후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소회를 나눈 조 장관은 퇴임식도 없이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한 달여에 걸친 장관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전격적인 사퇴 발표에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도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사퇴를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공식 입장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11시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법무부의 2차 개혁안 발표가 예정된 오전, 조 전 장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취재진은 물론 법무부 간부 누구도 2시간 뒤에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만 일문일답 과정에서 정치권의 11월 사퇴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회의실로 모아 사퇴 결심을 전한 뒤 다음 날 국정감사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오후 2시 보도를 전제로 조 장관 사퇴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대검찰청도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사의 표명을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이 입장문을 읽어본 뒤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 수사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오전까지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던 조 전 장관이 돌연 사퇴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국감 등 주요 일정을 앞에 두고 예상보다 서둘러 사퇴한 배경과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 동반 퇴진설도 흘러나왔지만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독립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당장 윤 총장이 물러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정윤신입니다. 2달 넘게 계속된 조국 정국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장관 후보 지명부터 전격 사퇴까지 지난 66일을 안윤학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2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첫날, 조국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명 이후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딸의 논문과 장학금 특혜 의혹,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악재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보수 야당은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까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는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검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 데 이어 11시간에 걸친 자택 압수수색, 가족들의 잇따른 소환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갔습니다. 검찰의 이례적 수사 강도에 반발해 서초동에선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고 이에 맞서 보수 진영은 광화문에서 집결했습니다. 온갖 논란 속에서도 조 장관은 발빠르게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으로 임명된 지 66일째, 이제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며 검찰의 수사를 받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에 큰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전한 신임을 표시했고 정치적인 상징성도 크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조국 교수에게 했던 제안은 8년 뒤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35일) 만에 사퇴.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게 재임한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한 신임을 보냈습니다. 조국,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지만 꿈에 그쳤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어려움을 견뎌줘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조 전 장관 사퇴의 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평가를 통해 정치적인 역할이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우선 2달 넘게 검찰의 가족 수사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면서 주요 대선 후보로 꼽히는 등 여권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년 총선의 대표주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장관직 사퇴 이후 계속될 수사에서 본인의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될 경우 정치적인 역할은 제한된 범위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검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 집회를 통해 표출된 국민 지지와 조 전 장관 동정 여론 등을 명분 삼아 속도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소관 상임위와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 모두 법사위인 만큼 심사 기간 90일을 생략하면 오는 29일부터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국론 분열까지 일으킨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5기 인사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 자구 심사를 촘촘하게 해야 한다며 여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꺼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지금 이번 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히 불법 상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조건으로 여당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조국 정국 물타기를 중단하라며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과 달리 선사법개혁 법안, 후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왜 범죄 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당 시나리오대로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돼도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는 제적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결국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야 협상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호수 장관 직무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개혁과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교육위의 부산대와 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특혜 의혹, 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놀라신 분도 있으시죠? 우리나라 산공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8.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서 무척 쌀쌀한데요. 내일은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임실의 기온이 4.2도,
장수 4.3도, 홍성은 4.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더 쌀쌀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한 뒤 구조작업과 복구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집계되는 인명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방 붕괴나 하천 범람으로 침수됐던 지역에서 물이 빠지면서 희생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HK는 자체 집계 결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58명, 실종자는 1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풍으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기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민통선 내부 멧돼지까지 퍼졌습니다. 당장 오늘부턴 군장병과 엽사들이 실탄을 쏴서 대대적으로 멧돼지를 사살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 보시죠.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통선 내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을 찾았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길목엔 모조리 방역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철원군의 차단 방역은 일단 서쪽인 경기 지역과의 도로를 세로로 막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남부 지역, 그러니까 남쪽을 가로로 다시 막는 방식입니다. 일단 발생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혹시 뚫리더라도 남쪽으로는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멧돼지입니다. 비무장지대 곳곳을 헤집는 야생 멧돼지, 많아도 너무 많고 어디로 이동할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초기 환경부가 멧돼지 포획이나 사살을 금지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했을 가능성도 현장에서는 제기됩니다. 무조건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외국 쪽에서는 아무튼 해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멧돼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신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DMZ는 물론 바다에서도 멧돼지 사체가 발견됩니다. 접경지 자치단체도 연일 비상대책회의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방사단 군부대 저격수와 엽사들이 함께 조를 짜 공동작전을 벌일 계획. 실탄을 쏜다는 소리에 민통선 인근 마을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멧돼지 집중 포획 사살 작전이 시행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잡은 멧돼지는 어찌 처리할지 멧돼지 사체를 먹는 까마귀나 야생동물은 어떤지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작전지가 대부분 지뢰 지역인데다 총을 쏠 경우 멧돼지 이동 반경이 더 넓어져 바이러스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얘들이 총 맞고선도 지뢰밭으로 들어가니까 우린 사람이 가서 저기 보이는데도 못 주워오는 거죠. 지뢰밭 가운데 있으니까. 철원군청에서 철원군 주민 전체에게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앞으로 사흘간 이곳 민통선 지역에서 실탄을 써서 야생 멧돼지 포획 그리고 사살 작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니까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뚫리면 끝장 이런 말이 생각나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YTN 지환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오늘까지 공사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부터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요구사항은 임금 피크제 폐기와 안전인력 확충, 4조 2교대제 확정 등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하철 운행률은 1에서 4호선은 평일 기준 66%, 휴일은 50% 수준까지 떨어지고 5에서 8호선은 평일 78%, 휴일 68%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지하차도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한때 차량이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서 지하차도를 지나던 4.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강화와 서울 양방향 6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전북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내부에 있던 물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뒤쪽에 서 있던 운전자 78살 유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51살 이모 씨가 갓길에 있던 유 씨와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에는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서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지하 1층 열람실이 물바다가 되면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연예인 설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수정구 심곡동의 주택에서 설리 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설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리 씨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SM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 측은 재수사를 권고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이모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성폭행도 내연녀와 부동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44억여 원을 가로채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재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법무부 훈령에 따라 설치됐다며 위법한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은 물론 재정 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을 수사한 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이 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 역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삶을 잘못 산 것 같아 부끄럽다며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씨의 변호인은 재판 이후 윤 씨가 윤 총장을 모른다고 말했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6년 만의 재수사를 통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윤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집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부터 미국에서 해외 투자자를 만나 한국 경제 상황을 알리고
주요국 재무장관과 국제금융기구 총재 등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한국경제설명회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 씨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응 기일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올해 초엔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달 14일 대학 수학력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오늘 마지막 전국 단위 모의평가인 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에는 서울 255개 고등학교 7만 9천 명을 포함해 전국 1,828개교 44만 명의 고3 학생이 참여합니다. 동북아 최대 규모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서울 아덱스 2019가 오늘 개막합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34개국에서 430개 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와 우주 지상 장비 등을 전시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전셋값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은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을 보면 2억 원 미만이 50.09%, 2억 원에서 4억 원이 36.04%, 4억 원 이상이 13.8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억 원에서 4억 원 전세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38.21%를 기록한 뒤 2분기 38.73%, 3분기 40.34%를 나타내면서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사이 내부 거래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 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내부 거래는 전체의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의 내부 거래 규모는 19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에서 모두 소폭 증가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내부 거래는 9조 1천억 원이 늘며 15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내부 거래의 76%에 달합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셀트리온과 SK, 넷마블 순으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고 금액으로는 SK, 현대자동차, 삼성 순이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어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186개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감시 의지의 영향으로 내부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이 20에서 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 거래 규모는 27조 원이 넘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 가까이 컸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사 사이 거래 가운데 90%가 수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분 매각 등으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규제 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험생 1,100여 명에게 재시험을 보게 한 심평원의 허술한 채용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한신당은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사상 초유의 재시험 사태에도 외주업체 핑계를 대고 있다며 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 감독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심사직 5급 일반을 뽑는 필기시험을 진행하면서 고사장 52개 중 9개의 시험 문항수와 답안지 문항수가 다른 답안지를 배포했다가 공정성 시비가 일자 한 달 뒤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전 세계 12위 정도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 그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에 비해서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수가 8만 명을 넘으며 이들의 월 평균 보수는 1,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 8월 기준 모두 8만 6,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전문직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1,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종별 원평균 보수는 안과의사가 4,17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산부인과의사 2,672만 원, 일반과의사 2,477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혁신 제품은 전에 없던 시장을 여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가 공공조달 서비스로 혁신 제품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CCTV는 공공기관 100만여 대를 포함해 모두 1,400여만 대. 전기적 신호를 시각 정보로 변환시켜 전달하는 LCD 기술로 화질을 조정하는 CCTV가 소개됐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하는 편광 필터의 기능을 CCTV에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CCTV에서도 편광을 조작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게끔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정부가 처음 시행한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공간정보, 감시정찰용 드론 등 41개 신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러한 혁신 시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단순한 물품 구매 기능을 넘어 혁신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거대 수요처와 300여 수요기관을 초청했습니다. 공공부문이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이 경험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개혁하고 혁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 데 공공 조달 사업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복고풍 문화를 새롭게 즐기는 이른바 뉴트로 열풍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장소에서 옛 음악을 들으며 아련한 향수에 빠지는 관광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서학마을. 복고 의상을 입은 중장년층이 모여듭니다. 뒷동산을 가득 메운 구절초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어묵꼬치와 파전을 나눠 먹으며 수십 년 우정을 새로 다집니다. 동창회 친구들하고 경주를 방문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오고 지금 두 번째 왔는데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안고 스트레스를 쫙 풀고 갑니다. 7, 80년대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경주에서 얄개들의 복고 축제가 열렸습니다. 추억의 교복을 입고 그 시절 음악을 함께 듣는 행사에 중장년층 단체 여행객 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추억의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경주가 정말 새롭고 오늘 이 축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참 열기도 뜨겁습니다. 하모니카 연주단을 구성해 공연하는가 하면 분여회에서 추억의 먹거리를 직접 판매합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이 맞아떨어지면서
경주 벚꽃축제는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올해 테마여행 10선으로도 선정됐습니다. 경주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추억이 있는 도시입니다. 벚꽃축제를 통해서 추억을 회상하며 경주의 새로운 맛을 지역 경험과 특성을 살린 이색축제가 전성기를 지나 침체한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송준입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또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그룹 슈퍼엠이 미국 무대에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가수가 다시 빌보드 정상을 휩쓸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그룹 슈퍼엠은 첫 미니 앨범 슈퍼엠으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3차례 1위를 차지한 이후 처음 나온 쾌거입니다. 슈퍼엠은 빌보드 200 1위를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슈퍼 시너지를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과 엑소의 백현, 중국 그룹 웨이비의 루카스와 텐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핵심 멤버 7명을 모아 만든 그룹입니다. 첫 앨범에는 타이틀곡 자핑을 비롯해 총 5곡이 실렸는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샤이니, 엑소, 웨이비 등 최정예 그룹을 모아놓은 슈퍼엠이 다민족 국가인 미국 사회의 취향을 충족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미국 레이블과 협업해 할리우드 한복판에서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K-팝 스타 특유의 매력에 시스템이 접목되면서 성공을 앞당겼다는 평가입니다. 정말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개성이자 뭐 저력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들 이야기하는 SMP라고 하는 SM 퍼포먼스를 완전히 아주 정석으로 구현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 팬들의 축하 메시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슈퍼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응원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슈퍼엠이 미국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더 확보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그룹의 멤버를 조합해 만든 만큼 확실한 팬층을 만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선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시위는 홍콩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시위대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경찰이 허가한 집회였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3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도심 공원과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허가 아래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경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5가지 요구사항을 뜻하는 손가락 5개를 높이 펴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미국에 촉구하며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咁啱即係而家美國有個反人權嘅即係支持人權嘅條款啦，咁我哋可以透過呢樣嘢咁企出嚟嘅啫，係一個集會嘅理由同埋目的。 일부 시위대가 최근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지만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홍콩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에 대한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달했다며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Rioters'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has reached a life-threatening level. And on one occasion last night, rioters threw as many as 20 petrol bombs at the Mongkok police station. 홍콩 정부는 이날 집회에 대해 외국 의회가 홍콩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미국 하원이 이르면 현지 시간 내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터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북부 시리아에 주둔 중인 약 1,000명의 모든 미군 병력에 대해서 시리아를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터키 공격에 맞서 터키 국경에 배치돼서 터키와 시리아 간의 전쟁으로 비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부 시리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 병력은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에 직면해 시리아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AFP 통신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50명의 소수 병력만 시리아 남부 알탄푸 기지에 남기고 거의 1,000명에 달하는 병력이 시리아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 작업이 시작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하루 전 보도했지만 북부 시리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이 시리아를 떠난다는 보도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시리아 주둔 미군 1,000명 중 대다수가 북부에 주둔하고 있어 이들이 철수할 경우 사실상 모든 미군이 전장에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의 공격을 받은 쿠르드족과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가 손을 잡고 터키의 공격에 맞서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 국경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현지 시각 14일 정부군이 터키 국경에서 20km가량 떨어진 탈 탐느 마을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동한 병력의 규모 등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터키의 침공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북동부에 돌아온 것은 2012년 여름 수도 다마스쿠스 방어를 위해 철수한 이후 7년 만입니다. 터키 국방부는 현지 시각 14일 트위터를 통해 국경에서 30km에서 35km까지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터키가 당초 밝힌 목표로 만약 시리아 정부군이 반격할 경우 터키와 시리아 국가 간의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 정부의 전현직 당국자와 시리아 북동부 내 불안정한 활동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승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동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장악지역 공격과 관련해서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성명에서 미 상무부 주도로 터키와 진행해온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 관련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철강 관세를 5월 인하 이전 수준인 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군사 공격이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며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8.9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낮은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8도로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곳곳에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까지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또 새벽 한때 기온이 낮은 설악산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약하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12도, 강릉 10.8도, 울산 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19도, 안동 18도, 광주 21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금요일에만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평양에서 북한과 월드컵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 응원단도 취재진도 경기장엔 없습니다. 생중계도 되지 않지만 어느 때보다 멋진 경기 하라고 응원이 필요하겠죠. 마음속으로 대한민국 외쳐보시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